지금까지 우리는 반듯반듯한 직선과 네모난 박스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동그란 식탁, 아치형 문, 둥근 기둥. 이 세상은 직선으로만 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은 곡선 그리기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도구 모음을 보면 호 그리는 도구가 무려 4개나 있습니다. 아크, 2포인트 아크, 3포인트 아크, 파이. 자, 근데 인테리어 실무에서는 딱 하나, 2포인트 아크. 이것만 쓰면 다 해결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2점호 하나만 배울 겁니다. 단축키는 A입니다. 아치의 A라고 기억하면 쉽겠죠. 2포인트 아크를 그리는 방법은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시작점을 찍어주세요. 두 번째, 끝점을 찍습니다. 세 번째, 활시위를 당기듯이 마우스를 원하는 만큼 쭉 당겨주세요. 자, 이게 끝이에요. 원하는 만큼 둥글게 만들어졌으면 클릭해서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아주 쉽죠? 자, 근데 막상 곡선을 그려놓고 가까이서 한번 봐보세요. 자세히 보면 매끄러운 곡선이 아니라 마치 각진 깍두기처럼 뚝뚝 끊겨 보이죠? 지난 시간 지우개 파트에서 잠깐 이야기했었죠. 스케치업에는 진정한 의미의 곡선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주 짧은 직선들을 여러 개 이어서 곡선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직선 조각들을 세그먼트라고 부릅니다. 이 조각의 개수에 따라 곡선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조각이 너무 적으면 당연히 이렇게 각이 져서 안 예쁘겠죠. 그렇다고 조각을 너무 많이 쪼개면 곡선은 매끄러워지지만 이 파일의 용량이 커집니다. 따라서 무조건 많이 쪼갠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욕심부려서 너무 많이 쪼개면 나중에 스케치업의 용량이 점점 커지거든요. 우리는 딱 보기 좋을 만큼만 적당히 쪼개야 합니다. 자, 그럼 그 적당한 부드러움은 어떻게 만들까요? 호를 그리고 난 직후에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키보드로 20S라고 치고 엔터를 쳐보세요. 여기서 S는 조각을 뜻하는 세그먼트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깍두기 같던 곡선이 조금은 부드러워진 매끈한 구슬처럼 변할 겁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컴퓨터 성능과 모양을 고려해서 12S에서 20S 정도를 가장 많이 씁니다. 마지막으로 고급 기술 하나 알려드릴게요. 인테리어 할 때 벽이나 가구의 모서리를 둥글게 깎는 경우가 많죠. 아크를 쓰면 스케치업이 우리한테 지금이야 클릭해 하고 신호를 보내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색깔로 말이죠. 아크로 시작점을 찍고 마우스를 살살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선 색깔이 하늘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하늘색의 의미는 우리가 처음 찍었던 첫 번째 점의 선과 아크가 부드럽게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미끄럼틀의 시작 부분처럼 턱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출발했다는 신호죠. 두 번째 신호는 보라색 신호인데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출발하는 선뿐만 아니라 도착하는 선까지 양쪽 모두 부드럽게 딱 맞물렸다는 뜻입니다. 수학적으로 양쪽 선에 완벽하게 접선이 되었다는 신호인 거죠. 따라서 가구 모서리나 벽 코너를 둥글게 깎을 때는 무조건 이 보라색이 뜰 때 클릭해야 각지지 않은 완벽한 둥근 모서리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라색이 떴을 때 어떻게 클릭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모서리를 빠르게 날리고 싶다면 보라색이 뜨자마자 따닥 더블 클릭을 해버리면 선이 그려짐과 동시에 모서리가 싹둑 잘려나갑니다. 굳이 우리가 선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뾰족한 부분을 지우개로 지울 필요도 없는 거죠. 컴퓨터가 알아서 여기를 둥글게 깎고 싶구나 하고 판단해서 모서리를 한 방에 싹둑 잘라줍니다. 자, 순식간에 부드러운 라운드가 생겼죠. 더 신기한 건 그 다음입니다. 나머지 모서리도 똑같이 깎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방금 깎은 크기랑 똑같이 맞추려고 낑낑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른 모서리로 마우스를 가져가 보세요. 자, 그러면 컴퓨터가 아까 우리가 깎았던 그 크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보라색 점선으로 슬며시 보여줍니다. 스케치업이 아까랑 똑같이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이때 고민하지 말고 모서리 근처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까랑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크기로 모서리가 깎입니다. 이 기능은 스케치업 2026 버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스케치업 2019 버전이나 9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최신 버전은 이렇게 편해졌구나 하고 가볍게 참고만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모서리를 바로 날리지 않고 그냥 선만 그리고 싶을 때도 있겠죠. 이럴 땐 보라색이 떴을 때 한번 클릭을 하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호의 모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라색이 떴을 때 클릭. 다시 말해서 클릭, 드래그, 클릭. 이렇게 텀을 둬야 선이 그려집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서리 깎을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첫 번째 모서리에서 보라색이 뜰 때 따닥, 두 번째 모서리에서 따닥, 세 번째 모서리에서 따닥, 네 번째 모서리에서 따닥. 자, 이렇게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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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면 아주 빠르게 모서리를 다 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꿀팁들이 계속 모이다 보면 우리의 작업 속도가 나중엔 엄청 빨라지겠죠. 자, 아크 그리는 법을 배웠으니까
이걸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요즘 카페나 예쁜 집에 가면 방문 대신에 윗부분이 둥근 아치형 문을 많이 보셨죠? 방금 배운 투포인트 아크만 있으면 10초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먼저 벽체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3000에 200 정도 되는 벽체를 만들어 줄게요. 높이는 2700 정도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먼저 직사각형으로 방문 크기만한 네모를 만들어 줄게요. 900에 2100 정도 되는 크기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포인트 아크를 선택하겠습니다. 단축키 A를 눌러주세요. 자, 먼저 직사각형의 윗변의 정가운데를 찾아서 콕 찍어줄게요. 자, 정가운데로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은 이렇게 하늘색 점이 뜰 겁니다. 이 하늘색 점은 이 선의 가운데를 표시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고 그 상태에서 살살살 드래그 해볼게요. 오른쪽 모서리를 지나다 보면 선 색깔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변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 더블 클릭해주세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아까 배웠던 보라색 점선 모양이 표시되면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럼 완벽한 아치 모양의 면 하나가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푸시 앤 풀로 이 면을 뒤로 쭉 밀어주면 자, 이렇게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근사한 아치형 터널이 완성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쉽죠? 자, 여기 보이는 선은 지난 시간에 배운 지우개 기능을 이용해서 숨겨줄게요. 자, 지우개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고 드래그 해주면 곡면 처리가 된다고 했었죠. 자, 오늘은 곡선의 미학, 아크를 이용해서 부드러운 아치 게이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현장에서는 이런 둥근 아치도 쓰지만 깔끔한 직사각형 게이트에 문틀을 두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근데 이 문틀을 그릴 때 선들을 하나하나 그리려면 너무 귀찮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테두리를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인 옵셋 기능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기능 하나면 창문틀, 방문틀, 액자 테두리 같은 걸 스티커 붙이듯이 한 번에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옵셋을 이용해서 직사각형 게이트를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